나는 대학생 때 서울의 한 낡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다. 그곳은 오래된 건물이라 계단은 삐걱거렸고 복도에는 희미한 전등, 불빛만이 비추고 있었다. 그래도 저렴한 방세 덕분에 학생들로 가득 찬 곳이었다. 고시원에 살면서 몇 가지 불편함이 있었지만 가장 이상했던 건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들려오는 이상한 발소리였다. 자정 무렵이 되면 언제나 고시원 복도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방 바로 앞을 지나가곤 했다. 발소리는 어느 방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저 끝없이 복도를 오르내렸다. 처음 며칠은 그냥 누군가 잠이 안 와서 거니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발소리가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들린다는 점이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호기심에 창문 틈으로 복도 쪽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그저 발소리만이 씩씩대며 들려왔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고시원 매니저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지만 매니저는 그냥 웃으며 벽이 얇아서 미층 소리가 올라오는 거겠죠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 발소리가 우리 층에서 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발소리가 문 앞을 스쳐 지나갈 때면 내 방의 공기가 섬뜩하게 떨렸다. 그 느낌은 점점 더 자다가도 땀을 흘리게 만들 정도로 나를 괴롭혔다.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몇 번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나를 예민한 사람 취급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도에서 곰팡이 냄새가 이상하게 짙어진 것을 느꼈다. 냄새는 발소리가 시작되는 근처에서 가장 강하게 났다. 어느 날 저녁 집에 와보니 그 냄새는 더욱 짙어졌고 마치 무언가 썩어가고 있는 듯했다. 나는 불현듯 섬뜩한 기운을 느끼고 그 원인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매니저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직접 복도를 조사했다. 발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지점을 유심히 살펴보았고 그곳에서 몇 걸음 떨어진 벽에 희미한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직감적으로 그곳이 비밀 공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역스럽지만 나는 속는 셈 치고 더 깊이 조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건물 구조의 결함을 발견한 척하며 매니저에게 도구를 빌린 다음 사람들의 눈을 피해 금이 간 벽을 부수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그것이 잘한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거기에서 오래된 나무문을 찾아낼 수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한기의 기운이 나를 덮쳤다. 그곳은 작은 방이었고 오래된 서류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방심한 찰나 나는 방 한켠에서 누군가의 시체를 발견했다. 시체 주위에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는데 그 일기에는 자신이 고시원의 방에 갇혀 있다고 절박하게 쓴 글들이 담겨 있었다. 경찰이 출동한 후 조사한 결과 오래전 이 고시원을 운영하던 전 주인이 사업 실패 후 파산하여 자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의 시신과 함께 묻힌 그 일기에는 그가 얼마나 외로웠고 절망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고시원의 모든 세입자들은 마을을 떠났고 나는 그 사건이 있은 후로 새로운 거처를 찾았다. 가끔 그때의 발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 방의 비밀을 밝혀낸 이상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른 이들도 이 고시원을 방문하여 더 깊은 진실을 밝혀낼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의 한 고등학생 지민이 살고 있었다. 지민은 유난히도 학교 생활에 치여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이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갑작스럽게 프로젝트 과제가 주어졌고 자료 조사를 위해 지민은 늦은 밤까지 마을 도서관에 남아있었다. 그 도서관은 마을의 가장 외곽에 위치해 있어 어둑어둑해지면 다소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내곤 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시간이 흘러 도서관이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왔고 지민은 마감 방송에 맞춰 책을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서관을 나서려던 순간 문득 지민은 어떤 책 한 권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그 책을 주워들고 책꽂이에 되돌려 놓으려 했는데 그때까지도 도서관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책을 들고 제자리에 두려던 찰나 지민은 책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삐져나와 있는 것을 봤다. 사진 속에는 오래된 여름날의 마을 풍경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사진 한 구석에 서 있는 작고 앳된 소녀였다. 그녀는 도서관 창밖에서 한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민은 순간 오싹한 기운을 느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도서관을 나섰다. 그날 밤 지민은 이상한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는 마을의 거리를 헤매고 있었고 이어서 도서관 앞에 서게 되었다. 그런데 도서관 안쪽에서 무언가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지민은 그곳으로 다가갔고 창문 너머로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소녀의 눈을 마주했다. 그 소녀는 사진 속의 소녀와 부쩍 닮아 있었다. 그 순간 무언가 기묘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지민은 기분이 묘했다. 다음 날도 꿈에 대한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아 학교가 끝난 후 다시 도서관을 찾았다. 혹시 놓고 온 물건이 있을까 싶어 전날 앉았던 자리 근처를 두리번거리다 자신이 봤던 그 책이 그대로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민은 어제와 다름없이 책을 꺼내 사진을 확인했지만 이번엔 그 사진이 사라져 있었다. 책갈피가 있던 자리는 빈자리로 남아 있었다. 그러던 중 지민은 책의 맨 끝장에 뭔가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아이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군데군데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지민은 등골이 서늘해졌고
급히 책을 제자리에 꽂고는 도서관을 빠져나갔다. 며칠 후 지민은 도서관 사서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보았다. 사서는 멋쩍게 웃으며 오랜 전설 하나를 들려주었다. 옛날 이 마을에 사는 한 어린 소녀가 도서관 창문으로 안을 보다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그 후 도서관 근처에선 종종 그녀의 모습이 목격되곤 했지만 실제로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민의 꿈은 계속되었다. 매일 밤 그는 꿈속에서 도서관을 찾아가고 창밖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소녀와 눈을 마주쳤다. 시간이 갈수록 그 시선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지민은 그녀의 존재가 현실의 한 부분인 것만 같았고 두려움과 호기심에 사로잡혀 매일 도서관을 찾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소녀가 입꼬리를 올리며 웃기 시작했다. 그 미소에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슬픈 기운이 감돌았다. 소녀는 창문을 더 가까이로 부르듯 손짓했지만 지민은 무서워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꿈의 마지막 순간 지민은 용기를 내 창문 앞으로 다가갔고 소녀의 손을 잡았다. 그와 동시에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이상한 꿈은 사라졌다. 지민은 그것이 소녀의 마지막 인사였던 걸로 여겼다. 그 후로도 간간히 마을 사람들 사이에 도서관 귀신에 관한 이야기가 돌긴 했지만 지민만큼 생생하게 그녀를 기억하는 이는 없었다. 그렇게 소녀는 지민의 기억 속에서만 남아있을 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민은 자신의 경험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오늘도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장을 넘긴다. 세 번째 이야기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다. 그곳은 비교적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었지만 단지 주변에는 오래된 숲과 버려진 건물이 있어 이상한 소문이 돌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이야기를 그저 농담 정도로만 여겼다. 어느 날 밤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밤 11시가 넘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7층에 도달했을 때였다. 문이 열리자마자 바람이 쌩 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소한 일이라고 여기며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자주 벌어지기 시작했다. 때때로 새벽 3시쯤이면 누군가 복도를 서성거리는 듯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위층 사람이 늦게 귀가하는 거라 생각했지만 발소리는 이상하게도 내가 사는 층에 멈춰서 문 앞을 오가듯 지속되곤 했다. 청소부 아저씨께 여쭤봤지만 그 시간대에는 아무도 움직일 리가 없다고 하셨다. 며칠 후 나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잠에서 깨었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새벽 3시였다. 그 발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아주 가깝게 내 문 바로 앞에서 소름이 돋았지만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 치부하고 다시 잠을 청했고 그렇게 그런 일이 며칠간 계속됐다. 점점 불안감이 커져가던 중 옆집에 사는 이웃이 잠깐 얘기를 하고 싶다며 나를 불렀다. 그녀는 나보다 몇 살 많은 아줌마였는데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난다며 하소연을 했다. 그녀 역시 새벽마다 들리는 발소리 때문에 잠을 설치고 있었다고 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리는 7층 복도에서 뭔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몇 년 전 7층에서 살던 한 여자가 갑자기 사라졌고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하다고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에 대한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겨졌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지만 이제는 그만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무언가 결심을 하기듯 거실에 불을 아예 켜놓고 밤을 새웠다. 그리고 새벽 3시가 되자 발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발소리가 아니었다. 누구의 흐느끼는 소리가 문틈 사이로 들어왔다. 두려움에 차서 문을 열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현관문에 귀를 대서 소리를 들으려고 했다. 도와줘, 제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이내 정적이 흘렀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고 더 이상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그 여자가 무언가를 전하려 했던 것만 같았다. 나는 일어나자마자 그 아줌마에게 달려갔다.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놀란 그녀는 자신의 아는 경찰에게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고 며칠 뒤 경찰 수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놀랍게도 복도의 벽 뒤에서 숨겨진 작은 공간이 발견되었고 그곳에서 실종된 여자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결국 그녀는 그곳에 갇힌 채 제때 발견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 사건이 해결된 후 더 이상 발소리나 목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소문은 자취를 감추었고 사람들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나는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었다. 때때로 잠에서 깨면 문득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작은 부탁이 머릿속을 맴돌곤 했다. 도와줘, 제발. 이제는 그 목소리를 기억하며 그녀를 위에 촛불을 하나 켜놓는다. 그녀가 진정으로 평온을 찾았기를 바라면서